2018년 4월 23일 오후 5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 문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했는데 북한의 발표문을 보면은 비핵화의 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 됩니까? 이것은 북한 정권보다도 더 북한을 선전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문 대통령 정상회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비핵화가 이루어집니까? 김정은이가 이 정도로 나오는 것만 해도 그것은 군사적 압박, 제재가 가해지니까 나온 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런 오늘날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려면 국민 통합을 했어야죠. 국민을 다 분열시켜 놓고 이른바 적폐 세력과 촛불혁명 세력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놓고 또 국법을 지키지 않고 국군을 약화시키고 국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생의를 빼앗아가 버리고 박탈해 버리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그림자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일치단결해서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적전 분열, 국민 분열, 적전 무장 해제시키고 한미 간의 협력이 잘 안 된 그것이 김정은하고 마주 앉으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국민의 지지, 한미 협력 관계가 돈독해질 때만이 또 국군이 딱 버티고 있을 때만이 김정은을 만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은 분열되고 국군은 힘이 없어지고 한미동맹은 서로 의심하는 관계로 되었으니까 이제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과연 문 대통령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강한 입장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앉아보면 알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인으로서 한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거기 참석했던 한 사람이 메모를 해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방어용이 아니다. 공산 통일이 목적이다.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북한 핵의 목적이다. 북한은 공작과 모든 정치 공작, 오퍼레이션이죠. 공작과 기만의 명수이다. 북한은 미국이 조국을 강점한 외세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 정책, 북방 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그런 결의를 대신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천안함 연평도 때 그렇게 했던 거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국가는 약화되었다고 할 때 이 국가는 뭐냐면은 안보 기능을 가진, 즉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은 사상 무장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국가 기능, 안보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가난이 북한 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국가를 건설한다 했을 때 이 국가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정신력, 핵무장력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활동 중인 모든 형태의 반미 및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완전히 사상적으로 젊은 세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은 좌파와 노조를 지원하여 남한 정부를 뒤엎으려 하였다. 김정은은 386 세대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 반정부, 반일,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이는 경향이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북한에 가장 약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보수 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약한 입장에서 김정은을 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 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국가의 상징이 뭡니까? 애국과 태극기, 또 생일이죠. 건국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걸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반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순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은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마지막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 야유처럼 들립니다. 미국이 한국이란 여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스토크와 연애를 하려고 한다. 그는 보디가드를 속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스토커하고 연애를 하려고 한다. 연애를 하려고 한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취한다. 그리고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대북 압박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 기조가 1년, 2년 더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화장을 해주고 이제 트럼프와 만나는 이런 판을 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일조를 했습니다. 개인의 인기는 오를지 모르지만 국가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호해 주는데 한국을 괴롭히는 스토커, 북한과 연애를 한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